예, 강원도 동해시 삼척시 출신 이희재 의원입니다. 세월호 사건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고, 이런 참사가 일어나게 한 우리, 또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지 못한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참사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고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역사적 교훈으로 삼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이 우리가 더 큰 죄인이 되는 거다라는 관점에서 좀 재발 방지와 연관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장관님, 예. 이 선원들이 안전교육에 대해서 예.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이제 선원법에 규정돼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해양수산연구원이 이런 교육을 담당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선원법에 따라서 선원법 시행규칙, 네. 해수부 규칙에 의해서 교육 과정별, 교육 대상자, 교육 내용, 교육 기간 등이 이제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기초안전교육이 있고 상급 안전교육이 있고요. 예. 상급 안전교육에는 여러 의원님들께 지적해 주셨듯이 구명정 조종 교육도 네. 포함되어 있고, 또 이 소화교육, 불 끄는 거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응급처치 교육, 그 다음에 구조종의 조종 방법, 뭐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상급 안전교육에 해당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 이 세월호 선원들이 어떻게 교육을 이수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원식 항해사님, 신정호 항해사님, 또 우리 김영호 항해사님, 네, 우리 신정훈 항해사님은 세월호 탑승 전에는 뭘 하셨나요? 다른 여객선에 승선하다가 승선 경력은 어떻게 돼요? 어느 배에 탔든 간에? 한 2년 7개월 정도 됩니다. 예. 세 번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이 안전 재교육을 언제 받았습니까? 우리 먼저, 강원식 1등 항해사님부터 답해 주시죠. 2005년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이게 5년 동안, 5년마다 받게 돼 있었죠? 예, 그리고 저희는 국내선만 승선하기 때문에 국내선. 자, 어쨌든 2005년에 받았고, 예. 그 다음에 우리 김영호 항해사님은요? 예, 마지막 받은 게 언제죠? 2014년도입니다. 2013년도입니다. 그런데 보도에 보니까, 재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나오던데, 그거는 혹시 이 교육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승선 경력이 전부 다 해서 1년 8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재교육 대상자도 아니고 처음 배 타기 전에 승선 경력이 그래서 처음 승선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교육받은 거네요, 그러면. 예. 재교육 대상자가 아니었고, 강원식 항해사님, 혹시 2005년에 받은 게 여객선 교육 아닌가요? 19년 경력이라고 그러니까. 여객선 교육 아닌가요? 상급 안전 교육이 아니라. 아닙니다. 상급 국내 통합 2005년 마지막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장관님, 예. 이 선원들의 안전 교육이 중요하고, 예. 이 해양수산연구원의 교수로 재직하는 전문가분의 얘기에 따르면은 선원에 대한 교육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네. 비상 상황 시에는 이 선원이 네. 이성보다는 생존 본능에 따라서 네. 움직일 수밖에 없다. 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이없는 행위를 선장과 우리 항해사들이 했던 것은 바로 이건 본인의 직분에
이형에 의한 이성적 행위가 아니라 그야말로 생존 본능에 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네. 이게 바로 교육의 부실이 이 원인이라고 봐서 이것을 좀 강화해야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그 해수부 규칙에 네. 2007년도 이전에보다도 2007년도에 개정되면서 오히려 완화가 됐습니다.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예. 예. 면제해주는 그런 규정들이 생겼습니다. 예.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이제 승선하면서 계속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제 교육받고 하는 게 부담이 된다고 해가지고 면제를 해주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교육이 제대로 안 됐다 하는 걸 확실하게 봤기 때문에 면제를 하지 않고 그대로 교육을 받도록 시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배 승선을 계속 어느 배를 타든지 하게 되면은 1년 이상만 하게 되면은 평생 안 봐도 되는 그런 면제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 바로 좀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업 윤리 의식이 확립이 돼 있어야 됩니다. 굿 시맨십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위기 관리 능력, 의사결정 능력 이런 것들이 이번 세월호 이 승무원들의 경우에 이제 결여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점의 교육도 강화할 것으로 그렇게. 교육 내용도 좀 더 보완하시고, 그다음에 미수했을 경우, 지금 승선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선주가, 이 선주가 사실 업자 입장에서 교육 가는 거를 달가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인력의 유출로 생각하니까. 그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주들이 선원들의 이런 교육에 적극 임하도록 하는 지금 현재는 그런 불이익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도 함께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골든타임 관련입니다. 1, 2, 3정 우리 김경일 정장님. 네. 최초 모포서 상황실 지시를 받고 출동한 거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지점에서 세월호 사고 지점까지 거리가 얼마죠? 약 13.7마일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35분 걸렸다. 네. 1, 2, 3정 속도가 결국 최고 속도가 최고가 23 정도 됩니다. 그날은 한 24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10여 마일인데 30분이 걸린 거죠. 네. 그렇다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최초 사고 발생부터 침몰이라고 본다면은 그동안 구조 활동에 의해서 이동하는 시간이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회장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현장에 도착해서 구조 활동을 하는데에도 골든타임이 있는 거고 사고 발생해서 신고받고 현장까지 가는 시간도 골든타임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대한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할 때 이동 시간도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 1, 2, 3정이 최대한 간 게 이제 30여 분인데 이게 몇 톤이죠, 1, 2, 3정이? 100톤급, 7톤수는 121톤입니다. 만약에 이게 500톤 중형급 내지 1000톤 대형급이었다면은 구조 활동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 상황을 봐서 제 생각은 1000톤급 이상이 되어야만 구조 활동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1000톤급 이상의 원투투 구조에 대해 잠수할 능력이 있는 직원이 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0톤급 이상 됐어야 실질적인 구조 활동을 할 수 있었을 거다라는 말씀이고 됐습니다. 자, 이 울릉도 가는 여객선 관광객들이 울릉도 여객선이 지금 4000톤급 이상도 생겨고 이게 연간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지역 동해항은 물론이고 강릉 또 포항, 후포 이렇게 해서 주로 4개 항에서 가고 있는데 100만 명 시대를 이제 작년에 넘었죠. 만약에 이게 우리 해경 함정들이 평소에 배치되어 있는 그림인데요. 청장님. 울릉도까지 거리가 어떻게 되죠? 이 동해항 하고 그 포항항 두 가지를 나눠서 보시죠.
정확하게, 예. 예, 161km입니다. 이게, 가다가 중간에, 만약에 여객선이 사고가 났다라면은, 이 해경정이, 물론 기상 조건이나 우리 해경 경비정이 그 시점에 어디 있었냐에 따라서, 초동 현장 도착 시간 달라지겠습니다만은, 대략 한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보십니까? 예, 여기 이제 함정 위치에 따라 가지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틀리는데, 저희 함정 어떤 속력이 평균 한 5노트 정도 따진다면은, 여기서, 한 2시간 가까이, 넘게 지금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2시간. 물론 여객선 사고가 안 나야 되지만은, 만약의 경우에 났을 때는, 이것을 정말 골든타임을 활용할 수 있는, 이 조기에 현장에 당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함정의 어떤 배치 구간 자체를 좀 좁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커버하는 그 구역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어떤 도달 거리가, 많이 소요가 되는데, 어떤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함정이 조금 더 증가 배치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3정 정장님이 얘기하신 1000톤급 이상과, 대형과, 중소형과의 구조 능력의 차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방 정장이 설명한 대로 역시 좀 어떤 큰 사고, 넓은 큰 바다에서 어떤 대형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은 함정보다 함정 규모가 좀 커야, 그게 우리가 생성되어 있는 저희 해양경찰관이라든지 장비 자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이 동해안에 총 36척의 이제 경비정이 있고, 그 중에 대형이 8척, 중형이 8척, 소형이 21척입니다. 그리고 대형 함정의 경우는 독도 경비 문제 때문에 하루도 쉬지 못하고 항상 해상에 나가 있어야 되는, 그리고 최소한 3교대는 돼야 되는 문제가 지금 2.5교대, 예. 이런 열악한 이 근무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청장으로서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 국민 안전과 더불어서 이 동해 경비의 중요성도 있는 거니까 대책을 잘 좀 강구하시고 정부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 유념하고요. 저희 이제 15년에 내년에 지금 1000톤급 경비정이 한 척 더 동해 쪽에 증가 배치가 됩니다. 앞으로 동해 안전 관리에 더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이의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승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